듣고 또 이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조명한 박사의 그 리더십에 관해서 꼴찌 박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도전합니다. 심노합니다. 쟁취해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명한 박사의 리더십은 첫째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양어머니, 여러 교수님들 만나서 정말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두말할 거 최고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그 첫 번째 뭐냐? 부모 만나는 내가 이제 끝났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결혼했다면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좋은 배우자 만드세요. 좋은 배우자 만드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멘토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좋은 영적인 멘토 만나도록. 그리고 좋은 교사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교사. 또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동력자 만날 수 있도록. 놀랍게도 대형교회 안에 이게 다 있잖아요 이제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열어놔 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꽁꽁 마음을 닫아 그렇지 열린 가운데 별 놓고 해보세요. 다 있어요.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한 교수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카이스트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핵에 발견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네 집이 운영하는 안성의 한 농장에서 1년간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53kg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거기서 73kg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끈히 건국대학교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유학 생활하면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데 건강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연단되어서 큰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1983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 대학원 미생물학과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밖에 자지 않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연속으로 비학점을 따지 못해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어렵게 유학을 갔는데 제적당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해도 다 떨어집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어. 학생증이 없으면 도서관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공원에서 토플 공부를 하고 그레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도널드 딘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학 갔냐고. 받아준 데가 없어 못 갔다고.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애리조나 대학의 에이즈 전문가인 찰스 스털링 교수가 딘 교수의 추천서에 감동을 받았는지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찰스 스털링 교수를 통해서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제적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연단이 되게 하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했지만 1990년 건국대학교 생물학 교수가 된 후에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5월 15일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모셔와서 국제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모시려면 1년 이전에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폭스 제임스 암 연구소에 일하던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로 있던 간염 전문가인 블룸버그 박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옥스퍼드 대학과 맺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복도에 있는 장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블룸버그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을 2주간 계약한 것을 1주간으로 줄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리의 일을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이 블룸버그 박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 초청으로 1년간 강의하는데 조교수로 올 수 없냐고.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도착하는 날 토마스 메리건 교수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1년 동안 60%는 메리건 교수와 함께 예지 연구하고 나머지 40%는 블룸버그 박사하고 그렇게 일하도록 되었습니다. 메리건 박사는 바이러스 분야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도전하니까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람 붙여지고 더 학문에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책에 여러분 책 다 읽으셨어요? 읽으세요.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 그 정신으로 영혼을 도전했다.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이 뭔가? 후츠파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 정신을 의미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뻔뻔함, 무례함, 저돌적임, 담대함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때로 뻔뻔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신입사원이 처음 회장하고 만나서 회장한테 따질 수 있는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와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7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다음에 한번 더 정리를 잘해서 더 덧붙여서 내가 한번 또 말씀을 전할게요. 첫째는 강요회의에서 손수 차를 타서 마시는 형식 타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형식을 타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위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묻고 답하는 질문하는 권리. 질문하는 퀘셔닝
authority. 세 번째는 어디서든지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섞임, 잘 어울리는 섞임의 문화. 넷째는 실패를 담보로 위험한 일에도 뛰어드는 위험 감수하는 능력. 위험하지만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업정신 뛰어납니다. 다섯째는 부와 명예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철저한 실행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목표 지향성, 미션 오리엔테이션. 여섯 번째는 집요하리 많지 끈질김. 일곱 번째는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는 실패로부터의 교훈. 철저하게 실패로부터 교훈받았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소개한 책 후츠파로 일어서라, 윤종록 미래 창조과학부 창의했던 분이 쓴 책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책을 읽었어요. 또 윤종록 이 차관이 강의한 것, 또 이스라엘 가서 인터뷰한 것 등등을 계속해서 몇 편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분을 소개한 이원재, 이분 또 대단하더라고요. 보세요. 저도 꼬리를 물어 타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내가 섭득한지 몰라요. 후츠파 정신은 오늘날 유대인을 세계를 이끄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유대인은 모두 17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세계 모두 다 포함해서. 아마 이스라엘은 뭐 통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한해 잡으면 900만, 800만쯤 그렇게 될 거예요. 미국 역대 노벨 수상자 23%입니다. 아이비리그 학생의 30%,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손이 유대인입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5분의 1, 정확히 말하면 충청남북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나스닥 상장 기업 수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대형교도 그래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로 자기 일의 부지런함을 통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한 교수님이 얼마나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가족이 둘러 앉아 TV를 보고 있노라면 다 웃는데 혼자 웃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동생의 설명을 듣고서야 같이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별명을 형광등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어요. 고3 때는 꼴찌를 하는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으면 하루 8시간 엉덩이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앉으면 8시간 공부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열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잠언 24장 24절 12장 24절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work hard and become a leader, be lazy and become a slave.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하면 리더가 되고 게으르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도 열심을 다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작은 개척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 신방해서 18명이던 중고등부 학생이 85명으로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주일학교를 맡아보라고. 그래서 1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300명으로 부흥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애리조나 대학의 지도 교수였던 스털링 교수님이 한 번씩 만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으면 이제 영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 교수는 영어 실력이 계속 향상이 되느냐고. 하루도 빠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려면 전공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제2 모국어 정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미국 CNN, 영국 BBC, 또 우리 한국의 아리랑 TV 운동할 때나 청소할 때 이런 영어 방송을 틀어놔놓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통합 또는 통섭적 지식과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요 20세기가 모든 것을 쪼개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든 것을 섞어 하나로 통하게 하는 그야말로 지식의 하나로 통합, Unity of Knowledge, 통섭, 학문적 용어는 통섭입니다. 통섭. 통섭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4차 산업 시대를 자주 말하는데 통섭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보면 지식의 대통합 통섭이라고 있습니다. 통섭. 이 책을 읽다가 소개해서 제가 구입을 해서 대충 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내용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건 알았어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쓴 통섭, 콘실리언스. 이 말은 통이라는 것은 줄거리 실마리를 말하고 섭이라는 것은 잡다, 당기다.
실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을 실마리를 잘 잡았다는, 통섭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깨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융합이 이루어진대. 4차 산업시대에 가장 대두되는 말이 융합입니다. 융합. 하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냉장고에다가 옆에 요즘 뭐죠? 그 세탁기가 딸려 나오잖아요. 일찍이 조명 교수님은 그의 스승인 블룸버그를 만나서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그 옆에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학, 정치, 경제 분야에 여러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해주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분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 중에 서정진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백신을 개발했죠. 실패도 했죠. 창업에 동참하면서 세계를 다녔어요. 학교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상업화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상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과 함께 셀트리온 창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말 이 교수로서 학문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늘 이걸 주장해요.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실리적이고 가장 경제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지도할 때도 제가 항상 그 정신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비대 아카데미도 그렇고 또 여러 우리 애도센터 교육기관도 그렇고 말하면 다 자립이 되잖아요. 물론 큰 거 이 땅 사고 건물 지은 것은 교회 다 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것은 그래야 원활하지. 계속 지어만 해봐서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마지막 막 끝내야 되니까. 조명현 교수님이 바이러스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블룸버그 박사라든지 여러 분을 만나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49살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학부 시절에 사회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 8군에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과목을 수강하기로 하고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 과목, 기초 과목, 토플 점수까지 다 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등록금과 생활비, 경비를 1년에 1억이 필요한데 그거를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네디 스쿨이 희한한 것은 각 학생들에게 맞게 돈 내게 한다는 거예요. 조명현 교수에게는 기부금으로 입학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 유치 계획서를 만들고 거기에 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기업인을 만나서 후원 약속 얻어내지 못했지만 국제시장에 들러 빈대떡을 먹고 준 할머니가 왜 여기 왔냐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그 할머니가 1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가락시장에서 회를 파는 분도
후원해 주었는데 조금 있으면 아들이 장가가는데 주례를 해주고 평생 아들의 멘토가 되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분이 후원금 600만 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3명의 후원자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많이 도왔습니다. 입학은 어려워도 졸업은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어떻게 시키는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준을 여러 사람 붙여서 끌어올려서 졸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 행정, 리더십, 협상, 대통령학, 정부학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를 만나게 해서 토의했다는 것.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빌 게이츠, 하원 의장, 이스라엘 대통령 다양한 지도자들이 포럼에 강연자로 왔다는 것. 그런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케네디 포럼에 강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케네디 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해서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정치학을 강의했다는 거예요. 조명현 교수님. 미국 정치의 세 시스템이 있는데 민주, 헌법, 자유시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진짜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민주, 헌법, 자유시장. 민주 시스템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죠.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이거는 개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본적인 국가에서 해줄 건 해줘야 되지만 국가가 다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4차 산업시대라고 말합니다. 1차 산업은 1780년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농경사회를 산업화 및 도시화 사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관 발명, 철도 건설, 철강산업, 선유산업이 주축을 이루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870년과 1914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대량 산업이 가능했습니다. 전화, 전구, 축음기, 냉기관 이런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3차 산업은 1980년부터 시작된 산업인데 아날로그 전자제품과 기계들이 주축이 되어 오늘날 디지털 기술 사회로 발전시켰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통신이 주요 기술입니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 가상현실, 빅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우리 뇌가 사용하고 있지 않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가깝게 소통하며 지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기계와 너무 소통이 잘 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4차 산업에서 10차 산업이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충동, 내 안에 강력하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Lord, I cannot. 나는 할 수 없다. But you can.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4차나 10차 산업이 가도 하나님 없이는 다 안 되는, 인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스쿨에 공부하고 난 후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에이즈 퇴치하는 데 앞장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 사명에 불붙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고난을 극복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서 하니까 의무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따라하는 거 말고요, 기도해도 적극적으로 자기 일의 부지런함을 통한 성장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요. 저는 내가 목회자라도 끊임없이 내가 성장해 가야 돼요. 통합 또는 통섭적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발전해 가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좋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었지만